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이제 보수하고 진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또 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IMF 그 위기 이후에 이념 대결이 아까 얘기대로 이제 정치, 경제, 사회적 그런 갈등 뒤섞여가지고 우리 완전히 그 사회 양극화 이런 것들을 이제 첨예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 이런 얘기. 그 당시에 IMF 그 위기 이후에 자 이제 우리 사회가 90%가 전부 하류 인생이고 10%만이 인류 인생이다. 완전히 양분이 됐다 그 당시에.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은 완전히 그 당시에 그 해체가 됐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20대 30대 지금 현재는 약 50대 정도가 되겠는데 자 그 당시에 살았던 경험했던 IMF를 경험했던 그 젊은 청년들은 자, 졸업 이후에도 취업이 이제 보장이 안 됩니다. 보장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 직장인들이 평생 일해봐야 직장만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당시에 그 현실 정치나 이제 경제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런 패러다임에서 그야말로 그 절망하는 그런 세대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완전히 분노와 절망 이런 것들이 이제 커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진영에 있는 그 10%의 잘 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 여기 대해서 불신이 엄청났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대다수의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절망과 불신이 당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눈에 비치는 정부는 얘들은 지금 현재 10%를 위한 정부지 우리를 위한 정부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법이나 제도나 관행이나 질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진 자, 힘 있는 자, 탐욕스러운 자들을 위한 무기고 이제 통제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전부 보면은 자, 이제 무슨 이제 청문회 할 때 전부 다 드러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신문 보면은 전부 위장 전입을 했든지, 부동산 투기를 했든지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개발 정보를 전부 사전에 지들끼리 빼서 어느 지역 가서 이제 전부 땅 사고 부동산 투기해서 배불리고 탈세하든지 그 다음에 전부 군 면제 이제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논문 표절 다운 계약서 이런 것들이 전부 청문회 하면 나오는 아주 단골 메뉴들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재벌들도 보면은 완전히 그냥 중소기업들 그 문어발식으로 전부 M&A 하면서 전부 다 퓨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부 집어삼키고 그러면서 무한정한 그 탐욕 이런 그 시각에서 이제 전부 보게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IMF 이후에.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그 사회 지도층, 고위층들, 이런 사람들의 그 도덕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다 이제 그런, 비판을 그 당시에 이제, 90%로부터 이제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저 좌파 진영은 사회 정의, 내가 90% 너희들의 그 아픈,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들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제 토해내겠다 이러면서 자 이제 이른바 그 사회정의를 선점을 하면서 자 졸지에 이제 진보 세력으로 둔각을 하면서 이 진보 세력 안으로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종북 좌파가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순수 진보, 순수 좌파 세력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자, 여기에 이제 고전적인 이런 세력들 속으로 이제 몰래 이렇게 돼서 다리를 틀고 종북 좌파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IMF에 특히 이제 이런 그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그 당시 대다수 국민 영혼들 아까 얘기대로 제발 나라가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 제발 나라가 기회도 우리한테 공평하게 주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다. 이제 그런 대다수의 그 국민들의 염원 이런 것들을 이제 좌파 진영에서 우리가 내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의 공정한 경쟁, 일한 만큼 보수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그런 사회로 발전하고 뭐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전부 염원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 틈바구니를 서서히 종북 좌파가 끼어들고 있었는데, 그러나 갑자기 이제 2016년 박근혜 그 탄핵 시에 이제 전부 그 몇몇 그 민간인들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이 됐다, 뭐 이런 그 사례들이 이제 그 알려지게 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러냐 하면서 이제 촛불 세력들이 그 길거리로 나오고 젊은 세력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그러면서 나와서는 전부 한결같이 자 반대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수구, 보수, 우파, 기득권 이런 세력들을 완전히 통째로 전부 몰아서 한통 속으로 몰아서 수구 꼴통 완전히 그 이제 그야말로 비판하게 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반면에 좌파 진영은 자, 우리는 90%의 그 어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정의의 사도들이다. 이런 이제 완전히 모자를 쓰면서 이제 계속 국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 편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이익을 대변하고 그리고 사회정의를 강조하면서 자, 우리 좌파 진영의 단결을 도모하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진보 좌파 세력 그 속으로 깊숙이 종북 좌파가 들어서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한국 사회 그 사회 갈등 양상 관련해서 패러다임 보면은 자, 이제 좌우 그 이념들을 맨날 좌우 얘기만 하다가 이제 지금부터는 완전히 보수는 우파, 보수 우파, 진보는 좌파, 진보 좌파, 이와 같은 두 개의 그 아주 패러다임으로 두 개의 그 이제 축으로 이것을 완전히 그 도시로 만들어서 일반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두 진영의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사회 구성원들이 전부 편입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편가르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역적인 갈등 문제, 세대 간의 그 갈등 문제 이런 것들도 전부 완전히 섞여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이념과 보수 진보 이슈 이런 것들이 전부 뒤죽박죽으로 얽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념 문제 이거는 이제 좌우 우파하고 그다음에 종북 좌파 간의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사회적 여러 가지 그 현안 이슈들에 대해서는 예컨대 이제 근대화로 야기되는 어떤 문제점이나 그다음에 이 정치 발전 과정에서 야기되는 어떤 민주화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보수 진보 간의 문제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서로 아울려서 완전히 뒤섞여 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이제 진보 좌파 자, 이 특징을 보면은 아까 얘기대로 자 이제 완전히 이 그림 속에서 보시다시피 자 진보 좌파 이 순수 진보 진영 파란 색깔에 그 사이에 이제 빨간색의 이제 종북 좌파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이 파란 색깔에 있던 그 어떤 오리지널 세력들 진보 세력들, 순수한 진보 세력들, 합리적인 진보 세력들, 합리적인 좌파 세력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현재 진보 좌파 이거 하나의 틀로 전부 대부분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도매금으로 이제 종북 좌파와 이제 동일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순수 진보의 그 개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탈색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보하면은 이제 부르짖는 가치가 무슨 뭐 인권 문제나 아니면은 반전 문제나 반핵 문제나 이제 서구에서는 전부 그렇게 하는데 자 이와 같은 그 가치는 전혀 내지를 못하고 왜? 이 진보 좌파 진영에 완전히 비록 세력은 적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훨씬 영향을 발휘하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모든 것을 지금 몰아가는 것이 종북 좌파이기 때문에 자 종북 좌파에 의해서 이제 북한 주민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 못하고 북한 핵무장하고 지금 6번 걸쳐서 핵실험을 했는데도 일체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반미 친북 이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저 상대 저 북한 진영에 대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도 얘기를 못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순수 진보 주의자들의 어떤 이런 그 이념 성향하고는 맞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 정치 패턴하고는 맞지 않는 거다. 이제 그런 이제 한국만의 이건 완전히 기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그 진보 좌파들은 이제 상대 진영의 그 보수 우파 진영을 보고 얘들은 아까 얘기대로 친미 반북으로 이제 완전히 동일시하고 그 비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북 좌파가 이제 진입함으로써 이 점점 더 이제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그러면서 빨갱이 논쟁은 계속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종북 진보 좌파 이 결합 세력들은 자 이제 보수 비판을 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자 얘들은 이제 기득권 세력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고, 자 얘들은 뭐 겉으로는 항상 자유민주주의, 안보, 평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돌아서서 실상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면은 돌아서서는 온갖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그들만의 그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게 이제 몰두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처럼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자유시장경제 어떤 과실만 따가지 전혀 사회적 약자나 소외자에 대한 이런 정의감도 없고, 그다음에 사회정의 이런 거는 아예 머리에 없는 그런 이익 집단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자 한쪽으로는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얘기지만 돌아서서는 딴짓하는 완전히 그런 그 저 수국 꼴통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진보 좌파는 보수 우파한테 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전국 진보 좌파가 그래 지금 드디어 이제 집권을 했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대한민국을 이제 공산화 추세로 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종북 좌파는 이제 완전히 산부, 행정, 무슨 뭐 저 입법 사법 다 장악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장악하고, 그 다음에 언론, 노조 이거 전부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칠 게 없어요. 이제 공산화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지난 4.15 그 부정선거, 자, 이거를 그 획책을 하면서 이제 180석 그 의석도 만들어 놨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 이제 독재나 이런 악법 이런 것들을 계속 양산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개념과 맞지 않는 그 토지공 개념이나 그 다음에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그런 노력 뭐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 그 아주 프렌들리 하면서 중국의 어떤 패권 동맹 여기에 끼어볼까 하고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면서 한미 그 동맹 이거를 이제 그 위태롭게 하고, 이런 의미에서 정용진 씨가 이제 그 멸공, 이 상황에서 지금 멸공, 자, 이 두 단어를, 두 글자를, 우리 사회의 화두로 던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정용진 씨는 굉장히 그 시적절하게 이 문제를 지금 제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지금 현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제대로 지금 꿰뚫고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다수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요 가운데 빨간 색깔을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좌파 보수 우파 하면 진보 좌파는 그런가 보다 나는 정의를 부르짖고 나는 공정을 부르짖고 내가 뭐 잘못됐는데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그러나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 빨간 색깔이 요렇게 들어와 있으면서 자 현재 이 정복 활동을 하면서 청와대까지 장악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간다 하는 거를 지금 간과하고 있는데, 정용진 씨는 이 빨간 색깔을 본 거예요 지금 현재. 자, 이 빨간 색깔을 보고 진보 좌파 문제 있다, 이게 순수 진보 순수 좌파가 아니다, 여기에는 종북 좌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솎아내야 되겠다. 다시 원상태로. 다시 원상태로 솎아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멸공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거는, 자, 이렇게 해야만이 순수하게 정의를 부르짖고 순수하게 공정을 부르짖는 이런 사람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뭐 제가 자신이 없는데, 자,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그 부인인 김건희 씨가 예컨대 무슨 뭐 누구하고 저 통화를 오래 해서 이거를 지금 저 내일 모레 무슨 뭐 MBC를 통해서 자 발표를 한다 이런데, 자 일부 알려진 그 얘기에 따르면은 자 우리 남편은 좌파다, 원래는 좌파다, 우리 좌파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볼 때 만약 윤석열 씨가 좌파다, 그러면 2016년도에 박근혜 그 당시 탄핵 당시에 자 담당 검사로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을 이제 때리고 자 그런 걸 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나라냐, 왜 국정을 이런 식으로 농단하냐, 그 다음에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막 이런 그 가치에서 예컨대 순수한 그 촛불 세력들이 부르짖었던 그런 그 가치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촛불 세력들을 좌파 세력이라고 만약 김건희 씨가 인정을 했다 하면은 우리 남편은 좌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 종북 좌파가 여기 진보 좌파에 들어와 있는, 촛불 세력에 들어와 있는 걸 못 본 상태에서 자 머릿속에 막연하게 좌파다 이렇게 시각에서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 윤석열 후보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거를, 정확하게 그 구분을 안 하고, 예컨대, 무슨 공정가치 얘기하고, 법치주의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6년도에는 그런 그 가치가 훼손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런 측면에서만 계속 강조를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자, 반대 진영에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용진 씨의 이 멸공, 이 화두는 대단히 그 시적절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그 메시지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그러면 우리 구라파, 이제 서구에서는 정치 신념이나 political belief, 자, 이거 저 보수, 진보 뭐 이런 걸 어떻게 그 하느냐,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 진보좌파, 보수파 이 문제 패러다임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맞는 거냐,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이 태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제 서구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서냉전 끝났기 때문에 이념 논쟁 이거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는 완전히 백전백패다. 완전히 이거는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89년, 90년도에 이제 동서냉전이 와야 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전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말이죠. 완전히 이제 그 계획경제 시스템 이것이 이제 작동을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이 이제 전부 사라졌다. 이미 실패다. 입증이 되네. 소련 동구진영 전부 와야 됐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전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진보하고 그 보수의 개념,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새 양날개가 있듯이 이제 우리 이 보수와 진보 이건 같이 가는 것이 맞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들에게 행복을 지하는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맞다 이 말이죠. 가치 대결이다. 생무지향하는 그런 가치 대결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진보라고 하는 거는 자, 특정 시기에 존재하는 어떤 기존의 existing 체제를 그 변화를 이제 추구하는 거다.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진보라고 하는 social reform, 사회적 어떤 개혁 그런 얘기죠. political movement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ordinary people. 그래서 자, 어떤 이런 정치적인 변화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support, 지원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이해 이런 것들을 대변하기 위한 어떤 정치 무브먼트다. 그러니까 진보.
그러면서 자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변혁이 필요하다,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리폼이 필요하다. 자 이런 거를 주장하는 그룹이 바로 프로그레시브, 자 이 진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진보 진영, 특히 그 서구에서는 자 아까 말씀 잠깐 드린 대로 인권 문제, 그 다음에 반전, 반핵 이런 가치를 이제 선점해서 계속 정치 활동을 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반전, 반핵. 자 이거는 옛날에 이제 서독 같은 경우를 잠깐 예를 들면은 80년대 중반에 그 당시 이제 평화운동, 그러니까 프리den스비비금,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76년도에 그 당시 소련이 이제 자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SS-20 중거리 핵미사를 배비를 했고, 여기 대해서 나토가 우리도 너희들 핵, 우리도 핵무기 해서 자 79년 12월 12일 날 이제 나토 도펠베슐루스 듀얼 디시전에서 자 이 토마 크루즈 미술, 그다음 프로싱2 요 같은 중거리 핵무기를 이제 서독하고 이 서구 진영이 좀 배비를 했을 때, 서독에 이제 이런 핵무기가 배비되니까 자 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녹색당이나 뭐 이렇게 자 진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그런 정당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그 반전 반핵 막 이런 것들 저 운동들을 했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보수라고 하는 거는 자 기존의 그 사회 유지를 위해서 이게 전통 트라디션, 그 다음에 개인의 그 어떤 이해, 이런 것 인디비주얼도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그럼 만약에 지금 진보 진영에서 자 이 사회 변화, 소셜 리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자 이런 거 보면 좀 천천히 끄자, 천천히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해결하자. 이게 뭐 단순간에 팍팍 이렇게 저 방향을 틀거나 이러질 않고 이제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런 거 선호를 하고 프리 마켓,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개인을 그 보호를 위해서 예컨대 자 이제 마약 문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 개인 보호를 위해서 마약법을 우리 반드시 제정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개인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이런 마약법을 지정한다든지 뭐 이런 그 조치를 취할 경우 이거는 이제 컨서바티브한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나 요즘은 이제 진보라는 뭐 그런 얘기는 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그 나온 것이 libertarians 이래가지고 libertarian에서 자 자유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죠.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 양 분야이거나 폴리티컬 분야, 에코노믹 분야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지 마라, 제발 좀 자유롭게 모든 게 흘러가도록 좀 내버려 둬라,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이런 퍼스널 에코노믹 프리덤 이런 저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권장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당 같은 게 이제 FDP 독일 같은 경우에 자민당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그 정책 노선을 이제 펴는 그런 그룹들이 이제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여튼 이쪽에서는 계속 그 어떤 이런 자유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그런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이런 패러다임이 맞는 건지, 자,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합니다. 제 태제는, 자, 이 합리적인 좌파, 요 좌측에 있는 이제 진보적인 합리적인 좌파 세력이 들어있는데, 합리적인 좌파, 그 다음에 종북 좌파 진영, 요거는 지금 현재 색깔상으로도 이게 언밸런스 돼 있고 반드시 이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좌파들은 제발 지금 현재 이 종북 좌파와 결별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이 합리적 좌파라고 하는 건, 한국의 그 합리적 좌파 진영은 자 유럽에 보면은 이제 삼인주의자들, 아까 그 SPD 삼인주의자들하고 이 주장하는 그런 그 컨셉들하고 이제 좀 비슷하다, 이제 그 노선이 비슷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사회 정의 문제, 평등, 그다음에 공정한 사회 문제, 국가가 이제 복지하고 분배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되고 뭐 이런 측면에서 합리적 좌파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불평등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우려,
뭐 이런 것들을 합리적 좌파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지,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우리가 구축을 하지, 뭐 이런 문제, 자유, 평등, 참여, 민주주의, 공정한 분배, 이런 문제 강조하는 거. 자, 이건 전부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나 종북 좌파 이 빨리 결별하라. 종북 좌파 이거는 척결 대상이다. 이거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땅에 존속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한반도 이 분단 상태에서, 자, 이게 우파하고 지금 종북 좌파 대결하고 있는데,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우파같이 이거는 반드시 고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북 좌파 청산 없이는 우리 국민통합이나 선진화, 그리고 통일, 북한 인권 문제,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종북하고 진보 도식. 자, 이게 종북이 진보다. 이런 마스크를 썼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리 사회에 팽배하면서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식될 경우에 이 진보하고 순수 이 보수 이 전부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북하고 친북, 이거는 순수 진보 세력의 발전에 어떤 이런 걸림돌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진보 세력이 자, 종북이 가자고 그래서 함께 같은 길을 갔다 예컨대,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추종을 한다 예컨대, 아니면은 무슨 뭐 좀 눈에 거슬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종북 세력들을 비호한다 예컨대, 이럴 경우에 그 말로는 진보 세력의, 순수 진보 세력의 말로는 완전히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요 좌측에 보는 그림에서, 자, 현재 이 종북 좌파 숫자보다 이 합리적인 진보 이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진보 좌파, 이 파란색 진보 좌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광화문에 나왔던 촛불 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일부가 종북 좌파 빨간색의 이 종북 좌파 민노총 뭐 이런 종북 좌파들이 있다고 생각해. 숫자는 그러나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영향력은 이 파란색보다 이 빨간색 종북 좌파가 훨씬 더 크다. 그러면서 얘들은 아까 얘기대로 계속 마스크는 무슨 마스크를 쓰냐면 빨간 마스크를 안 쓰고 이 파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 파란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는 진보고 우리는 그야말로 좀 정의파다, 이런 이제 그런 광대 놀이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리적인 진보 좌파 세력들은 종북 좌파하고는 반드시 결별하라, 이 주장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파 진영 또 보게 되면, 우파 진영이 이게 보수 진영이다. 이제 보수 우파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우파하고 보수하고는 전부 또 같은 뿌리인가? 같은 이 그룹인가? 이제 보수 우파 세력이 노란 거 이건 전부 다 같은 전부 박스 속에 다 넣어도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지금 태제를 지금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가치를 이제 주장한다 이건데, 그러면 이제 보수다, 우파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전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동명이는 100% 우파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특히 분단된 대한민국은, 분단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종북 좌파,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 이런 거는 요만큼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동명이다. 그런데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사회적 여러 사안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진보적인 그런 입장을 우리가 취합해도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김동명이가 이제 정치 분야, 예컨대 무슨 통일 분야, 안보 분야, 외교 분야, 이런 데서는 우파 가치를 계속 주장을 하고, 그 외에 무슨 경제 분야나 사회 분야나 이 노동 분야나 복지 분야나 이런 데서는 뭔가 진보적 이 진영의 입장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예컨대 왜?
90%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전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젊은 세력들의 어떤 이런 그 아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진보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 그럼 김동명이 자 나이로 보면 전부 보수파 그 뭐 맞는데, 그럼 제가 순수 그 어떤 이런 보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도매금으로 저는 뭐 길거리에 나가면 완전 수구꼴통 그런 그 취급을 받는데, 이건 좀 전 개인적으로 이제 회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 이 문제를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모든 거를 하나의 잣대로 이렇게 전부 이게 재단을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그것으로부터 야기되는 어떤 이런 불필요한 논쟁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자, 이게 좌우 논쟁, 이거는 이념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무슨 뭐 경제 이런 분야에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 이거를 디스커션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거 그때 전부 싸잡아가지고, 막 얽혀 있으니까,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모든 논의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자체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분명히 자 지금 정용진 씨나 김동명이는 자 지금 빨간 색깔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저거를 지금 빨리 솎아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안 보고 왜 또 빨갱이 타령하느냐, 요새 무슨 놈의 빨갱이가 있느냐,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자, 무슨 빨갱이냐. 근데 제 눈에는 저 빨간 색깔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눈에 또 이 보수우파 진영에서 보면은 빨간 종북 좌파 세력들이 보인다. 청와대에 있는 것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이제 광화문에서 무슨, 김일성 만세 하면은, 자, 이거는 박원순이 같은 경우 이거는 뭐 무슨 자, 표현의 자유다 해가지고 처벌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정영진 씨 같이 무슨 뭐 멸공했는데 왜 부들부들 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여기서 지금 요 그림에서 지금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 노란 색깔은 야 진짜 맞는 얘기 했다 해가지고 좀 환호하고, 진보 좌파 세력들도 자 순수 사람들은 맞아 우리 사회를 그래도 역시 공산주의는 우리가 인정이 안 되지 뭐 허용이 안 되지 이럴 건데,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은 요 빨간 색깔 사람, 이 사람들, 진짜 자기의 참모습이 드러난 게 두려운 사람들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멸공하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솎아내려고 하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 대단히 이건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디스커션 테마인데, 자 그런데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토의 자체를 식상해하고 지겹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 이것은 뭐 지겹더라도 24시간 48시간 무슨 어느 종편 방송 하나에서 그야말로 찬반 토론을 하면서 완전히 이 문제를 클리어시켜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바람직한 통일 한국을 향한 그런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념이나 안보 문제, 그 국가 정체성을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이게 필요한 그런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MB처럼 나는 중도다. 예컨대 자 요 그림에서 요쪽도 아니고 요쪽도 아니고 왜 식상하니까. 그러면서 나는 요 가운데 서 있다. 가운데 있으면서 뭐 어떤 때 따라서는 자 자유민주주의 중요하지.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하면서 또 통일 얘기하면 통일도 중요하지. 북한은 동포인데 동포도 중요하지. 뭐 이러면서 요 가운데 서 있겠다. 그런 얘기. 중도, 나는 중도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그런 생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념 논의를 빼고 좌파와 보수 우파를 아우른다 하면은 대단히 좋은 그 입장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요 바운다리 안에는 좌측에 있는 저 원 속에는 요와 같이 빨간 색깔의 정북 좌파가 있는데, 이거를 끼워 놓고 우리가 전부 모른 척하면서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이게. 그러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멸공을 지금 해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얘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이제 우파하고 합리적인 좌파하고 이 보수하고 진보 세력들, 이거는 전부 한 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수 우파만 한 편이 아니고 합리적인 좌파, 합리적인 진보 세력들은 전부 한데 뭉쳐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전부 건전한 그런 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촛불 세력들의 그 어떤 이런 합리적인 좌파들, 촛불 세력의 합리적인 진보 세력들, 이거는 전부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그런 대상이다, 그런 주장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 정체성 이념 안보 이런 것들에서 전부 다 동일해야 돼.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대안이 아니고 사회주의는 대안이 아닌 게 역사적으로 이미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하면서 미국 편에 서서 지금 이제 우리 국익을 계속 넓혀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전부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보 좌파나 합리적 진보 세력들은 종북 좌파하고 단호히 결별을 하라, 이제 그런 얘기. 또 종북 좌파들은 자, 척결 대상이라고 했는데, 자, 왜냐면 이제 우리의 그 민주주의 체제나 우리 헌법 같이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통성 너희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척결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자, 이 사람들의 전부 목을 딸 수가 없고, 이 사람들 전부 속가서 전부 무슨 동해바다에 쳐넣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얘기대로 24시간 48시간 앞으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어떤 이런 무슨 기회가 된다면은 치열하게 이게 종북 좌파와 어떤 이런 이념 논쟁을 하면서 완전히 이 이념 논쟁에서 우리가 이들을 이제 설득을 이제 설복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전향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사회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북한은 우리 동족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통일 대상이다,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근데 통일지역, 지금 현재 76년째 분단인데, 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했는데, 계속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있는 것이 한반도 현실이고, 그러면 그 주된 원인은 지금 현재 76년째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왕조 국가에서 기인한다, 이런 태제에 대해서 지금 종북 좌파들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샤인 팔러스 김대중, 무슨 포용정책 노무현, 이런 것들 전부 다 했는데도, 그렇게 퍼주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퍼주려고 했는데도 안 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 이런 그 분단 과정에서부터,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냉전 체제 문제, 우리가 지금 평화, 종전선언, 여러 개, 이런 그 평화 체제 구축하는 문제, 그 다음에 통일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김씨왕과 집시의 독재 체제 문제, 그 다음에 코아그로파 북한 주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대할까, 이런 문제.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또 아직도 헷갈리는 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명 정치인들도, 야, 북한! 우리의 주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주적이면서도 그 말도 맞고, 우리의 동족, 우리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거는, 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예컨대 북한의 그 코아그룹은 100% 이거는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노동당 주적, 예컨대, 그 다음에 조선인민군 주적, 예컨대 김씨왕가 주적. 자, 이 코아그룹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정통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주적이고, 이것은 반드시 속아내야 되고 우리가 그 투쟁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2천만 중에 다 빼고 나서 2,300만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그런 동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의 이중성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한 단어로 북한은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 북한은 동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50점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전부 어떤 이런 어떤 그 이퀄리브리엄 그 가운데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우리가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데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보 환경이나 통일 여건이나 또 북한의 그 핵개발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과연 통일 한국에 대해서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 이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종북 좌파 세력들하고 지금 이제 논쟁을 벌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과연 누가 맞는지 대한민국 그 통일 한국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 이와 같은 그 노력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향을 만약 거부하거나 하면은 과감하게 속출해서 이제 전부 의법 처리할 수밖에 없다. 절대로 같이 갈 수는 없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종북 좌파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논쟁을 벌인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그 사회 경제적인 뭐 그런 그 현상들 젊은 세대들이 그 취업난 예컨대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약자들의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벌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그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자 그러나 과연 사회적 그 책임 관련해서 또 우리가 양보할 점은 없는지 뭐 이런 문제 관련해서 자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 얘기대로 자 뭔가 이 경제사회 노동 복지 분야에서는 뭔가 그래도 조금 그 진보적인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아니고 다음 이제 독일 모델로부터 우리가 국가 형성 관련해서 어떤 그 교훈을 찾을까 여기 관련해서 이제 그 경제 민주화 아니면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뭔가 보수 진보의 조화로 발전을 위해서 예컨대 지금 현재 어느 일정 부분은 저 국가가 개입을 하면서 이와 같은 그 시장의 역기능 예컨대 어떤 이런 무슨 뭐 재벌들의 어떤 이런 좀 반사회적인 그런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은 국가가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통일 외교 분야, 안보 분야, 이념 분야 이런 데서는 100% 우리 기존의 그 우파 가치 이거를 우리가 고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수 우파 진영에 속해 있고 또 기득권 세력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 제 스스로를 이제 제 스스로에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김동명 스스로가 이제 통렬한 그 성철과 그 반성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서 성공 후사다. 그러니까 먼저 개인 이익보다는 이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서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 4대 의무 이걸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보수 우파 진영 자 이 여기를 전부 그 명심해야 되겠다. 자 천안함 폭침 대책 회의를 하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안보 그 수장들이 모여서 하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면 대한민국에서 자 지금 현재 이런 측면에서 많은 그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이 사회 지도자로 하는 사람들이 자 반성하기를 이제 바라고 앞으로 예컨대 이제 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국민 그 4대 의무 이런 데서 이제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제 자생적으로 공산주의자로 전락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 나 혼자 우리 보수 우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특히 그 대통령제에서 심한데 자 이긴 놈들이 이긴 그 승자들이 전부 다 이제 독식한다.
막 그러면서 이제 반성도 안 하고 무슨 뭐 이기고 다 보자 뭐 이런 그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세도 아까 얘기대로 자 우파 같이 이거를 이제 전부 그 하고 정영진 씨가 그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진 멸공 이거는 자 공산주의 추종 세력들만 이제 경멸하자 이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기업가로서 저 대단히 여러 가지 무슨 뭐 이마트나 뭐 또 스타벅스나 뭐 이래서 뭐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왜 거기 지금 현재 불매운동이 나온지 불매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거 전부 다 종북 좌파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자 대단한 용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이 주제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결론적으로 이제 합리적인 보수나 진보, 이게 전부 우파 세력, 이게 전부 지금 현재 우리가 뭉쳐서 하나의 이런 바스켓 속으로 전부 들어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한국, 아까 얘기대로 다시 한번, 자, 자유민주 시장경제 완전히 이 토대 위에서, 자,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국가, 이와 같은 가치를 우리가 지금 현재 특히 그 보수 우파 진영이 경청해야 될 그런 관심을 둬야 될 그런 가치가 바로 정의하고 공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지금 현재 자,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탄핵까지 갔는데 자, 그 분위기 하에서 문재인이가 지금 현재 자, 우리가 정의로운 국가다 이런 가치를 실현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5년간 갔는데 자 지금 와서 들여다 봤더니 5년 뒤에 제 끝날 마당에 보니까 자 문재인은 이 아래에 있는 이런 가치도 전부 다 망가뜨렸고 그 다음에 정의 웃기는 소리 모든 저 이제 부정부패 무슨 뭐 각종 저 잘못된 모든 그런 부정행위 이런 것들 전부 다 저지른 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가 이제 뭐 평가를 해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거를 이제 50점 이거를 50점 할 때 예컨대 자 여기는 50점 따고 이게 무슨 저 낙제다 해서 자 탄핵을 받았다고 치면은 자 지금 문재인은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자 여기서 빵점 그 다음에 이 법치주의 이거 정의로운 공정국가 이것도 빵점 완전히 빵점 국가를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앞으로 차기 정부는 예컨대 자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거는 누구도 훼손시키지 말고 계속 튼튼하게 잘 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판을 깔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정의로운 공정한 국가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이런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통일 한국으로 한 발 한 발씩 이제 나아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섬, 지난번 말씀드린 독일 통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다 드렸다는 거, 독일문제연구소에서 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한반도 안보 통일 여건 관련해서, 여태까지, 제가, 한 그 내용들,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니고 여태까지 한 마지막 18편이 이제 사회적 양극화 해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멸공의 해법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앞으로 이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관리 어떻게 하는 어떤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리할 건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